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비가 그렇게 내리더니만 이번 주는 햇볕이 쨍쨍하네요. 우중충하게 비가 내리던 날보다는 따갑긴 해도 햇볕이 강하게 드는 요즘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비가 오면 괜스레 기분이 울적해지니 말입니다. 사실 제가 한동안 울적했던 이유는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죠.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남자가 저를 제대로 뒤통수 쳤습니다. 그거를 제가 알아냈네요. 그 자식 회사에서 일하는 경비 아저씨 덕에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제 인생을 스스로 구한 셈이긴 하다만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사연을 보내면서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털어내고자 합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기대하며 그럼 오늘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지금 나랑 장난해? 도대체가 나를 어디까지 얼마 맞고 호구로 받길래 나한테 지금 그딴 소리를 하는 건데? 내가 눈뜬 장남인 줄 알아? 야, 나 귀 있고 눈 있어. 그렇게 너희 둘이 좋아 죽겠으면 네 부모가 뭐라 하든 말든 그냥 둘이 계속 만나던가. 어디 가서 너희들끼리 결혼을 했었어야지. 안 그래? 왜? 부모한테 받는 돈은 끊기긴 싫고 너희들이 헤어지기도 싫어서 나 한 명 두고서 이용한 거니? 재밌었니? 그렇게 사니까 재밌었어? 내가 너한테 잘했다는 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 그거를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떠들어댈 건 아니지 않았어? 아니야? 그래, 미안해. 미안하다. 그런데 나도 오늘 한 행동은 나랑 유이한테 선 넘은 거야. 너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감정적이야? 내가 왜 너한테 숨기고 유이 계속 만난 줄 알아? 솔직히 말해서 너랑 유이 동시에 만나면서도 내가 네가 더 좋아졌으면 유이랑 정리하지 않았겠어? 네가 좀 더 성숙하고 이성적으로 구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너한테 매력을 더 느꼈겠지. 내가 너한테 나는 지훈이가 더 현명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너한테 말했던 거 그게 그냥 장난인 줄 알았냐? 아니야. 사람이 눈치가 좀 있어야지. 너한테 나름대로 기회를 준 거야. 알아? 그러니까 마냥 너만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지 말라고. 나도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다 떠벌려서 지금 집에서 내팽겨 쳐지게 생겼으니까. 제 남편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뻔뻔했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결혼이 어그러졌고 저와 헤어지게 되었는데도 저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는커녕 저를 원망만 해댔어요. 제가 자기한테 불이익을 안겨줬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저와 만나면서 또 다른 여자를 동시에 만나왔습니다. 결혼은 저랑 할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저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여자랑도 계속 만날 생각이었다고 했죠. 정신 나간 미친 인간이 아니고서야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었으며 아무리 헤어지는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뻔뻔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일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그 사람은 그저 성실하고 다정하고 외향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충격이 컸죠. 아마 그 자식 회사에서 일하시던 경비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놈과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내 남편이 두 집 살림하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경비 아저씨와 저는 작년 여름 꽤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거를. 내가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내가 이런 거를 어떻게 받나? 내가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고 우리 사모님 마음 다 아니까는 괜찮아요. 여름이라고 해봤자 고작 한철인데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렇죠. 그냥 받아주세요. 저희가 진작에 이렇게 해드렸어야 하는 건데 제가 다 부끄러워지네요. 제가 여자친구한테 돈 줄 테니까 받아주세요.
이 사람이 아저씨 너무 더우실 것 같다고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거 설치 못 해드리고 가면 이 사람 또 전전긍긍 신경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맞아요. 아저씨, 제가 이래 보여도 나름 능력 있어요. 그러니까 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세요. 저희 오빠 회사 직원들이 다 안전하게 다니고 하는 게 아저씨가 밤새 건물 지켜주셔서 그런 건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가 오빠를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당연히 해드렸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안 해드렸냐고요. 아무리 실례라고 해도 더운 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아셨죠? 근무 환경이 편해야 근무도 더 잘해주시죠. 그냥 받아주세요. 저는 예비 남편 회사 건물에서 일하는 경비 아저씨를 위해 경비실에 에어컨을 놔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새 상품도 중고 가격만큼이나 할인을 많이 해서 얼마든지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더운 여름에 부채질 하시고 선풍기 바람에 의지하시면서 하루 종일 계시는 경비 아저씨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매번 오갈 때마다 돌아가신 저희 아빠와 비슷한 연배셔서 더 마음이 쓰였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경비 일을 하셨습니다. 아파트에서 말이에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께 하는 행동들에 대해 여러 말이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저는 특히나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경비 업무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경비 일을 하시면서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게 떠올랐거든요. 아버지가 일하시던 그곳에서도 어린 학생이 건의해서 아버지가 일하신 지 3년 만에 경비실에 에어컨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경비 아저씨가 마음에 걸렸어요. 에어컨을 설치해드린 뒤로 저는 남자친구 회사를 찾을 때면 종종 경비실 앞에 멈춰서서 아저씨와 수다를 떠는 일도 자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저씨와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다 드린 냉커피를 만지작거리시면서 아저씨가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냥 모르는 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다른 분도 아니고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인데 저도 보답해드리고 싶네요. 저기 잠시만 안쪽으로 들어와 보실래요? 경비 아저씨는 주위를 살피시며 저를 조심스레 경비실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저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워서 하시나 싶었어요. 에어컨 때문에 선물이라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싶었죠.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선물이 맞기는 했네요. 그날 경비 아저씨가 보여주신 그 CCTV 덕분에 저는 사기 결혼을 당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경비 아저씨는 제게 CCTV를 보여주셨어요. 그날 당일 것도 아닌 그 전주의 일이 녹화된 CCTV를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어리둥절한 상태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는데 그게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CCTV에는 일단 제가 먼저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잠시 남자친구한테 들러서 같이 밥을 먹고는 제가 그 회사를 빠져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웬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니 몇 분 지나지 않아 한 남성과 같이 팔짱을 낀 채 1층을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네, 저의 예비 남편과 말이에요. 차라리 남자친구한테 누나나 여동생이 있었다면 제가 여러 생각이라도 해봤을 텐데 남자친구는 형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였죠. 일단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번호로 전화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저는 그 여자 연락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온 적이 있었거든요. 나 그쪽이 희철이 만나기 바로 전에 희철이랑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쪽한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좀 만나죠? 대뜸 연락을 해왔던 그 여자. 이곳에 그 여자가 인사말이랍시고 제게 보내온 무수히 많은 사진과 영상을 올릴 수는 없지만 제가 당장 그 여자를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아도 될 만큼 기분 더러워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당돌하게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피하는 건 마치 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당장에 만나자고 했어요.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니 저렇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도 개념 없고 예의는 밥 말아먹은 여자였습니다. 희철이가 정말로 그쪽 좋아서 만나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희철이한테 연락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희철이 금방 그쪽에서 헤어지자고 하고 나한테 올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냥 그쪽이 먼저 희철이한테 헤어지자고 해요. 나 정말로 그쪽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같은 여자끼리 이 정도는 그래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무슨 드라마 찍어요? 오빠가 나를 좋아서 만나던 뭘 해서 만나던 그거는 이제 그쪽이 상관할 일은 아니잖아요. 됐고 나한테 왜 그딴 사진 같은 거 보내는 거예요? 누가 그거 궁금하다고 했어요? 뭐 그런 거라도 보내면은 내가 오빠한테 실망이라도 해서 헤어지자고 할까 봐? 저기요. 우리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나도 오빠 만나기 전에 만난 사람이 있었었고 그리고 오빠가 누구를 만났든 간에 지금은 나랑 만나고 있는 사이인데 그딴 게 나한테 뭐 얼마나 지장을 줄 거라고 그걸 보낸 것인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나왔어요. 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걸 보낸 것인지 해서요. 그리고 미련이 남았으면 오빠한테 직접 연락을 하던가 왜 나한테 연락을 해요? 어차피 연락해도 오빠가 나 안 받아줄 거 뻔히 아니까 괜히 나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네. 됐으니까 나한테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뭐? 드라마? 내가 지금 그쪽 앞에서 쇼하는 것 같아요? 저기요. 나 얼마든지 희철이한테 연락할 수 있어요. 드라마는 그쪽이야말로 찍고 있는 것 같네. 나 보러 나온다고 무슨 말 할 줄 혼자서 정리해서 온 거 지금 떠들어대는 것 같은데 내가 그쪽한테 사진이고 뭐고 보낸 거는 그냥 나랑 희철이랑 이렇게 만난다고 알려주려고 보낸 거예요. 희철이 부모님은 봤어요? 보아하니 아직 희철이 부모님 못 본 것 같네. 하기야, 봤으면 진작에 헤어졌겠지. 이미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고 양쪽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상태였는데 전 여자친구라는 여자가 저런 말을 하니 그저 가소로웠습니다. 저를 보면서 자기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더 당당하게 그 여자 눈을 똑바로 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뵌 지 한참 되었으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그 여자 눈이 동그랗게 되어서는 재차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냐고 말이에요. 맞다고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불러냈어요. 대체 왜 이래? 어? 우리 이미 헤어졌잖아. 나 결혼하기로 했어. 어?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러지 말아라. 너랑 내가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이래? 나한테는 물론 이 사람한테도 연락하지 마. 만약에 저 자리에서 남자친구 태도가 단호하지 못했거나 우물쭈물했다면 저는 바로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리 단호하게 나오니 저는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물론 이전 연애에 대한 흔적을 뜻하지 않게 봐버려서 문득 생각이 나곤 했지만 나는 뭐 이전에 연애 안 했냐. 사람은 다 과거 있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제가 바보였죠. 그냥 그때 헤어질 것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남자친구가 단호하게 그 여자한테 다시는 나타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쐐기를 박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들 둘이서 계속 만나고 있던 거라고 의심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런데 그 두 잡것의 모습을 CCTV에서 보게 되다니 일단은 부딪혀야겠다 싶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 여자친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바꿨더라고요. 정말 미치고 팔짝 들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거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내 이름을 걸고서라도 절대 조용히 안 넘어가. 수진아, 우리 엄마한테는 정말로 절대로 모른 척해야 해? 알겠지? 이거 알았다가는 내가 그 자식 고소하기도 전에 우리 엄마가 진짜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머님이 이거 아셨다가는 네가 고소하기도 전에 그 자식은 어머님한테 죽어. 어우, 아니 어쩌면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 사람 무섭다 무섭다 내가 말로만 들었지? 진짜 인간이 제일 무서운 거 맞네, 맞아. 변호사로 일을 하는 제 친구에게 SOS를 청하기로 했어요. 입도 무거운 친구이기도 하고 워낙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봐온 친구였기에 믿음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 기간 내내 제 옆에서 함께 빈소를 지켜준 친구였거든요. 친구의 말로는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증거는 필수라고 했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그냥 못 헤어지겠다고 했을 때 친구가 말렸습니다.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헤어지라고 말이에요.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해서 고소를 하고 나서도 네가 힘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못 헤어지겠다고 했어요. 그냥 헤어지지. 어지간하다. 자기 상처 자기가 후벼 파네 이라고 생각하시려나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 망할 놈을 말입니다. 싹싹하고 예쁘다면서 반찬도 챙겨주시고 아들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면서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저는 단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인간도 아니야. 나 무조건 고소하고 그것들 대한민국에서 발도 못 붙이고 살게 할 거야. 네 말대로 그 자식 책상 밑 틈에 녹음기 숨겨 넣어놨어. 경비 아저씨한테도 나한테 아무 말 안 한 것처럼 그냥 평소처럼 그 자식 대해달라고 말해놨고. 내가 요즘에 웃음이 나. 너무 기가 차서. 기가 찰 때 차더라도 너 그 자식 고소하고 나서 그때 네 마음대로 해. 일단은 잘했어. 힘들더라도 최대한 티내지 말고 버텨. 결혼 준비하는 거는 어머니 아버님 핑계 대면서 조금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대. 어차피 그것들 네 뒤에서 둘이서 좋다고 만나고 있다며. 그럼 네가 결혼을 미뤄도 아무 상관없이 할 거야. 너는 그때까지 티내지 말고 꾹 참으면서 일단 버텨. 딱 한 달만. 한 달 동안 그것들이 회사 들락날락 하는 거 한두 번은 하지 않겠어? 아무리 네가 배신을 당했고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거 증거 없으면 말자 꽝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 CCTV를 본 이상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붙잡고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용당하게 맞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친구의 조언을 따라 그 자식 회사에 몰래 들어섰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도움으로 말이에요. 그 자식의 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 밑에 녹음기를 숨겨 넣었습니다. 서랍 같은 데 넣었다가는 바로 걸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께도 그것들이 혹시 또 둘이 붙어서 회사에 나타난다면 그 CCTV 영상을 꼭 핸드폰으로라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당연히 경비 아저씨는 그래 주겠다고 하셨죠.
그날부터 저는 약 한 달간 혼자만의 복수극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도끼를 품었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지 정말 놀라워요. 그래, 얘기는 들었다. 사정이 그러면 결혼이야 조금 미루면 괜찮다지만 뭐 큰일이 있는 건 아니지? 안 그래도 우리 지훈이 얼굴이 너무 보고 싶은데 네가 하도 안 오니까는 나랑 너희 시아버지는 얘네들이 싸웠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어. 둘이서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서운한 거 있으면 꿍 하고 있지 말고 그때그때 이야기해서 풀어. 그게 제일이더라. 아마 결혼 준비하면서 별것 아닌 거로 서로 서운해서 많이 투닥거리기도 할 건데 그래도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야지. 지훈아, 저 녀석이 철없는 소리하면 가차없이 네가 혼내버려. 알겠지? 사정이 생겨 결혼식을 조금 미뤄야겠다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는 예비시댁의 왕래를 끊은 상태였어요. 그게 내심 불안했던 건지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끈질기게 연락을 해서는 얼굴을 보자고 하셨죠. 그래서 결국 버티다 예비시댁에 갔는데 저는 전날 어떻게 해서 저희 남자친구와 그 사람의 전 여자친구가 헤어지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수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차피 지훈이 네가 이제 우리 식구 될 거니까 내가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좀 하려고 한다. 아이, 엄마, 벌써 술 취했어요? 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지훈이 오늘 방학 끝나서 힘들어. 애들 수업하느라 진 다 빼고 왔어. 어? 아니야, 괜찮아. 애들 가르치고 오는 게 뭐가 얼마나 힘들다고. 괜찮아요, 어머니.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과알이맞이 반응하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취기가 오를 대로 올랐던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손을 고쳐 앉으며 제게 마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철이 얘가 지훈이 너한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만 엄마 그만 얘기해요. 취한 것 같아요. 지훈아, 엄마가 하는 말 그냥 취해서 하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 어머머? 내가 취하기는 뭘 취해? 내가 언제 틀린 소리 한 적 있어? 지훈아, 내가 아주 이 녀석 여자 보는 눈에 속 썩은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물론 이게 다 우리 지훈이 같이 참한 며느리 맞이하려고 그랬구나 하고 생각하면야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저놈 저거 여자 보는 눈이 아주 발바닥에 달려 있었어. 아이고, 지훈이 너 만나기 바로 전에 여자친구라고 인사시키겠다고 데려왔는데 세상에 이거는 뭐 네일샵을 하고 있다나? 그러면서 손톱은 무슨 마녀 마냥 길쭉하게 길렀지. 손목에 문신이 있지. 아휴, 나는 내 아들놈이 우리랑 인연을 끊으려는가 이러는가 싶었다. 지훈이 너도 알겠지만은 희철이 이놈 위로 있는 희성이 걔가 이혼을 한번 했잖니. 형 얘기는 여기서 또 왜 꺼내려고 그래? 참, 나 형 얘기 지훈이한테 안 했었단 말이야. 아이, 저는 남자친구의 형이 이혼했다는 사실도 저 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혼이 흠은 절대 아니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여태껏 만나고 연애했던 남자친구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저야 파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남자 여자로서 상처받는 건 없었어요. 소름이 끼칠 뿐이었죠. 나는 저 사람의 본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당신 아들이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도 예비 시어머니는 술 기운에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혼이 뭐가 어때서?
무튼 그 녀석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결혼 꾸역꾸역 해서는 이혼을 한 거야. 그래도 이철이 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유 결혼하고 싶다고 데리고 온 여자애가 머리는 빌 대로 비어 보이지. 그저 자기 꾸미기에 바쁜 여자애인데 이건 아니다 싶었지. 그래도 요놈이 아주 죽어도 결혼하고 싶다네. 그래서 뭘 어쩌니? 애들 아빠랑 내가 강경하게 막았지. 너 그 결혼하는 순간 우리는 너한테 일절 지원 끊을 것이고 네 회사 차리는 데 들어간 돈 그거 다 회수해 올 거다. 라고 하니까 싹 정리하더라. 아유 이놈아. 지훈이 만나고 나니까는 왜 그렇게 엄마 아빠가 너 그 여자애 만날 때 반대했는지 알겠지? 아유 우리 지훈이가 아주 복덩이야 복덩이. 예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쭉 듣자니 그것들이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자친구였던 그 자식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제 직업을 마음에 들어 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사람과 사귄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 그쪽 부모님들과 식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남자친구 사업에 예비 시부모님들이 더 투자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저 자식하는 일 잘 도와주시는 분들이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부모 자식 간에 뭔 거래를 하듯이 지내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망할 인간은 자기의 회사 성장을 위해 저를 이용했던 거죠. 미끼로 이용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리고 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그 자식이 저한테 말했던 것과 달리 그 자식 사업체는 그냥 아버님이 하시던 걸 따로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분야를 그대로 받아온 것이었어요. 가맹점 개념처럼 말입니다. 저한테는 자기가 정말 힘들게 사업을 일궜다고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 말은 완전 달랐죠. 그렇게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꾸역꾸역 먹어가며 저는 그날도 결혼할 사이인 것처럼 연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이거 제가 잘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참 이렇게 사진을 들으면서도 제가 괜히 입방정 떨어서 일을 크게 만든 건 아닌지 영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덕분에 제 인생 구한 거죠.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종 회사 갈 때마다 얼굴 뵐 수 있어서 좋았는데 앞으로는 못 뵐 것 같아서 그게 더 아쉽네요. 그래도 항상 건강하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남자친구와 그놈의 전 여자친구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았습니다. 외부에서 몰래 경비 아저씨를 만나 CCTV에 있는 사진 자료와 영상도 받았고 그 자식 책상 밑에 제가 넣어두었던 녹음기도 수거해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하죠. 분명 이를 악물고 복수를 하고 파혼하겠다는 각오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버텨왔는데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들으려고 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때나마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내용을 내가 내 귀로 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다행히 녹음됨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품이라 며칠 날에 대한 건 다 담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녹음기 배터리 나가는 걸 생각을 못했던 터라 한 달 전체에 관한 내용이 아닌 며칠 날에 관한 내용만 담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운이 좋았죠. 결정적인 내용이 그 며칠의 녹음본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내용을 듣기 시작하는데 손이 덜덜 떨리다 못해 온몸이 덜덜 떨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네 직원들은 그 여자 보고 사모님이라고 불러? 나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 그래서 기분 나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너랑 나랑 이렇게 계속 돈 쪼들리지 않게 잘 만날 수 있는 게 다 지훈이 걔 덕분인데 너도 괜찮다고 했었잖아. 그게 진짜 괜찮다는 소리겠어?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눈치가 없을까 몰라. 그래, 네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지훈인지 지렁인지 걔 덕에 네가 너희 부모님한테 투자금도 받은 건데 뭘. 그래서? 그래서 너희 부모님은 언제 필리핀으로 가신대? 시기를 좀 정확히 알아둬야 내가 계획을 짤 거 아니야. 너한테 짜라고 하면 보나마나 흐지부지 돼서 계속 나는 첩살이 할 게 뻔한데. 에이, 첩살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후년쯤 가신다고 했어. 그쪽이랑 얘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늦어봤자 3년 뒤야. 우리 지금까지 잘 참고 견뎠잖아. 3년이라고 뭐 얼마나 어렵겠어? 그리고 신혼집 정해지는 대로 너도 그쪽으로 이사 오기로 했잖아. 내가 지훈이 걔랑 있는 시간이 많겠어? 너랑 있는 시간이 많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우리를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안 그래? 맞지. 그런데 네가 말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째 자꾸 마음이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영 그렇네. 지난번에 네 여자친구 앞에서 쇼할 때도 그래. 좀 적당히 소리를 지르지. 나는 네가 진짜로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발악하는 줄 알았어. 알아? 에헤이! 그냥 내가 몰입을 한 거지. 봐봐. 우리가 그때 그렇게 연기해버리니까 지훈이 걔가 날 더 믿었잖아. 내가 다 철저히 계획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건 너야.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너랑 같이 있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은 거 아니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우리 둘이 같이 있을 수 있어. 전 여자친구가 제게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던 것도, 남자친구가 그 자리로 한달음에 달려와서 전 여자친구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던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두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 보냈던 사진이며 영상도 다 남자친구가 직접 짚어서 이것들을 보내라 하고 알려준 것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그 두 사람은 저 한 명을 놓고서 결혼을 해서 언제 이혼할 것인지, 신혼집을 구한다면 어느 정도 거리에 그 여자가 이사를 올 것인지까지 다 계획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예비 시부모님은 저와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1년이나 2년 정도 있다가 필리핀으로 이주를 하실 계획이었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하는 사업 때문에 말입니다. 그때를 자기네들이 결혼할 시기로 정했다는 게 저는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것들이 나눈 대화 내용 그대로 저는 그냥 자기네들 사랑놀이에 이용되는 그런 꼭두각시였던 것입니다. 오랜만에 애들이랑 같이 만나서 밥이나 먹을까? 아마 우리 결혼 소식 못 들은 애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애들 얼굴도 볼 겸해서 같이 밥이라도 먹자. 수준이가 우리는 대체 언제 애들한테 밥 살 거냐고 계속 물어봐. 우리가 만난 것도 다 동호회 덕인데 사람들이 아마 서운해할 거라고. 어때? 시간 괜찮아? 그래, 그러자. 안 그래도 상빈이가 나한테 엄청나게 잔소리하더라고. 우리 둘이 결혼하기는 하는 거냐고. 내가 단톡방에다 얘기할게. 복수를 위하여 만든 자리였어요. 그 자식의 사회생활 인맥 절반이 러닝크루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죠. 그 인맥들 앞에서 그 자식의 실체를 까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동호회에는 변호사 일을 하는 제 친구도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일부러 스크린이 구비되어 있는 곳으로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모은 증거를 만천하에 공개하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식은 자상한 남자친구인 척, 다정한 연인인 척 사람들 앞에서 연기했습니다. 정말 가증스럽게도 말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복수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보여줄 것이 있다며 스크린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며 동호회 지인들은 웅성거렸어요. 뭐야, 지훈이가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희철이 너 복도 많다. 아이, 부럽다, 부러워. 부럽다는 그 말은 채 1분도 되지 않아 쏙 들어갔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고 그 영상에는 그 자식이 자기 전 여자친구와 나눈 대화네요. 경비 아저씨가 제공해준 CCTV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지인들은 흘끗흘끗 남자친구를 쳐다보기도 했고 몇몇 사람들은 정말 네가 그런 거냐며 그 사람한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인 그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붉어진 채로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우리 둘이 파혼할 것이고 나는 이 사람의 실체에 대해 알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다들 모여달라고 한 것이었다고 한 뒤에 계산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자식도 제 뒤를 따라오더군요. 어찌나 팔을 세게 낚아채던지 한 바퀴를 빙그로 돌아 그 자식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너 미쳤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말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사람들까지 불러내서 그 앞에서 일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너 나 매장시키려고 작정한 거야? 지훈아, 적어도 저런 오해를 하고 있으면 나한테 먼저 어떻게 된 거냐고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경솔할 수가 있어? 그리고 결혼을 안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 저는 그 자식이 그 뻔뻔한 얼굴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제게 왜 파혼하냐고 묻길래 뺨따기를 갈기는 거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자식은 붉게 물들어오는 자기 뺨을 문지르며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왜? 이번엔 변명할 거리가 안 떠올라? 아니면 네 여자친구가 없어서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쩌면 이렇게 경솔할 수가 있냐고? 나야말로 너한테 물어보자. 나한테 왜 그랬어? 너야말로 어쩌면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양심이 없니? 니들 둘이 좋아 죽겠으면 그냥 둘이서 살림을 차리던가 하지 그랬어. 왜? 그렇게 하면 너희 부모님한테 사업 자금도 못 받고 네 돈줄 다 끊기게 생겼으니까 그건 또 싫었어. 그래서 너 좋다는 여자 이용해서 네 돈 챙겨 먹고 네가 좋아하는 여자랑 살림도 차리려고 한 거야? 그런데 이거 미안해서 어떡해? 나 저 영상이면 녹음본 너희 부모님한테도 그대로 다 보여드렸어. 내가 그쪽 아들이 한 짓을 다 알아버려서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파혼할 거라고. 처음에는 어머니도 파혼을 왜 하냐고 나 붙잡으시려다가 내가 저거 다 보여드리고 나니까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 그냥 나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셨어. 이게 말이 되니? 니들 둘 때문에 왜 너희 부모님이 나한테 머리를 숙여? 안 그래?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말을 했다고? 언제? 언제 말했는데?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야, 지훈아. 너 지금 뭐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그 여자 비위 맞춰준 거야. 자기 안 만나주면 우리 결혼식 할 때 와서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다 엎어버릴 거라고 하도 협박을 하길래.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여자 달래준 거라고. 우리 결혼식 망치지 않으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미안한데 나는 네 전 여자친구처럼 머리가 빈 사람이 아니야.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너 다니는 교회에도 싹 뿌려버릴까 하다가 너희 부모님 생각해서 그나마 참은 줄이나 알아. 자식 잘못 둔 죄밖에 없는 분들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더라. 너 내가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우리 엄마 찾아갈 생각 꿈에도 꾸지 마. 우리 엄마가 너 가만 안 둘 거라고 당장에 네 회사 쫓아가서 너 반 죽여놓을 거라는 거 그거 내가 간신히 말린 거야. 너 같은 더러운 놈 붙잡고 쌩 난리 피워봤자 우리 엄마 체력만 아까우니까 내가 말린 거라고. 수진이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니들 둘 다 고소할 수도 있다더라? 천만 다행이지. 내가 증거라도 갖고 있어서. 뭘 그렇게 빤히 쳐다봐. 내가 니들 고소할 거라고. 너, 네가 우리를 고소할 거라고? 뭐로? 대체 어떤 근거로? 얘기나 들어보자. 뭐 수진이가 뭘 어떻게 고소해 준다고 해? 너랑 나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 준비하다가 네가 나한테 파혼하자고 해서
나는 파혼 당하는 입장일 뿐인데 뭘 고소해? 어디 한번 얘기를 해봐. 대체 우리를 뭐로 고소할 건데? 왜 못해? 당연히 고소할 수 있지. 나 너한테 파혼 소송할 거야. 파혼도 소송 걸 수도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거 너 몰랐나 본데. 그런 게 있다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파혼 소송할 거야. 그 여자? 그 여자도 내가 가만히 둘 것 같니? 절대 가만 안 놔두지.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나한테 니들 둘이 놀아나던 사진이며 영상 보낸 거 그거 걸고 넘어지면 내가 또 정신적 피해 입었다고 소송할 수도 있더라. 네가 생각해도 장난 아니지? 니들이 나한테 한 짓이 이런 거야.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고 내가 너희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짓이라고. 이제 니들이 나한테 한 짓이 어떤 것인지 알겠지? 아, 너희 부모님한테도 말했어. 너 고소할 건데 미리 말씀드린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고소하라고 하시더라? 말릴 생각도 없고 너 도와줄 생각도 없으시다고. 너 이제 진짜 큰일 났어. 어떡하니? 조만간 보자. 경찰서 아니면 법원에서 보겠지. 뭐 안 그러니? 네 여자친구랑 머리 한 번 더 잘 굴려봐. 그 여자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계획 잘 짠다고 자기 입으로 떠들어대는 것 같던데. 한번 잘 계획 짜봐. 벙쪄서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 그놈을 뒤로 한 채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였을 거예요. 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 자식과 그 여자를 고소했습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은 고소에 대한 건 마무리 중이에요. 일단 확실한 건 제가 그것들한테 위자료와 피해 보상액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금액을 어떻게 할지가 아직 진행 중이고요. 고소에 관한 결과가 나오면 조만간 또 한 번 사연을 보내겠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그 자식의 뒤 꿍꿍이를 알고도 한 달이나 모른 척 증거를 모은 게 독하다고들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제가 그 한 달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복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업자득. 이 말이 딱 그 두 사람한테 어울리는 말 같지 않나요? 자기네들이 하는 짓이 죽을 때까지 비밀로 지켜줄 줄 알았던 그 두 사람. 제가 고소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여러 번 연락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차라리 합의를 하자고 말이에요. 이러다 자기네들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말입니다. 제가 그 여자가 운영하는 네일샵 동네 맘카페에 글을 다 올렸거든요. 그러니 손님도 뚝 끊기고 흉흉한 소문만 나돌았겠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지은 죗값을 받는 건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저는 조만간 또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글을 마칠게요. 길고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